외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의 기준은 뭐냐?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못나서 내 배우자가 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외도 상대 배우자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법적인 배우자, 그 첫 번째 혼인의 약조를 했던 그 사람보다 예쁘거나 혹은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놀랐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그 마음을 기대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생기거나 외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람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과 주로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외도를 이런 사람하고 했습니까? 라는 배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활력이 생겨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랜 마음의 공백들이 어쩌면 그 바람이 들게 하고 바람이 든 그 공백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도는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3박자. 그 첫 번째 박자가 뭐냐? 친밀감의 공백이에요. 적어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겨워지는 날이 있잖아요. 사랑이 다 지겨워집니다. 그렇게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친밀감의 공백이 생기면 이 공백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일종의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고요.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느끼겠죠. 이 순간에 두 번째 상황이 생겨납니다. 쿨리지 효과예요. 쿨리지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쥐가 있는데요. 쥐가 두 마리가 짝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두 마리가 교미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얘네들이 정말 잠은 자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교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둘이 서로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마침 새로운 생쥐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암컷으로. 그랬더니 사실상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수컷이 갑자기 마이티 마우스로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그 새로이 들어온 그 암컷 생쥐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미를 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조사 또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약간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 우리의 익숙함을 지루함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재미없음의 현상이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도파민이 터지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감각적 감흥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외도를 하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상당수의 아내들은 그전에 섹스리스로 살던 부부가 갑자기 왕성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집들이 생겨요. 분노감에 이 남자를 멀리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 남자와 성생활을 합니다. 가정을 좀 지켜야 되겠어요. 이 불안으로부터. 몸으로 푸쉬하는 겁니다.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엔 몸으로 풀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도를 할 때에는 세 번째도 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피 반응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말로 대신해야 될 부분을 이제 몸으로 배신하는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이 3박자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외도라는 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생하거나 외도라는 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외도가 정서적 외도도 있지만 10중 8구 몸의 외도와 함께 발생합니다. 이건 유치한 복수인 건 분명하고요. 또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게 보통 외도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요새는 아니에요. 다 맞바람이에요. 너만 피워? 나도 피워. 이런 맞바람은 비극의 바람이죠. 최악이지. 일단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외도가 시작된 것 같다.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마음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재산 잘 지키셔서 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함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전화해가지고 살에 써도 좋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꽤 알려진 인스타 팔로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옷도 팔고 막 공구도 하고 이런 분이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예쁩니다. 두 분이 한번 상담 사례 이렇게 왔는데 첫째, 이 남자가 백수예요.
그런데 아내가 카드를 그냥 줘요. 이 카드를 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데 잘 들켜요. 그럼 들켜도 괜찮아요. 아내가 용서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 아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간 사이에 이 남편이 그 사이에 바람을 또 피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효도의 순간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보통 남자 아니죠. 그 남자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 참 쉽죠?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 남자는 여전히 바람을 피웁니다. 어떡해. 이걸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불러요. 빠르게 용서하면 그 외도는 또 한 번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시작되게 될 텐데 싼 용서. 초반에 했던 첫 번째 외도를 그냥 두시면 나는 남은 생에 당신의 외도를 허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반복적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절대 쉬운 용서, 값싼 용서하지 마시고 정 안 된다, 반복적인 외도를 한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가감하게. 상담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아, 이 두 분이 다시 합쳐도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이게 이제 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건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질 수 있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긴 하더라도.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들과 관련한 완벽한 절연이 발생했을 때가 있어요. 곧 외도를 했어. 그랬더니 시가 쪽에서 이 남자 편을 완벽하게 들어서 더 이상 이쪽이랑 조우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양상일 때는 내 배우자와 화해한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회복이 어려워요. 이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이유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을 경우 이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 여동생하고 불륜이 났을 때 그래, 가족. 경우에 따라서 장모와 불륜이 났을 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장모와 불륜이 났을 때 근데 그 장모하고 그 사위가 8살밖에 차이가 안 난 경우였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누나 동생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형편없는 관계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가족인 관계와 이런 아주 외도이라고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 말고도 사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모두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외도는 위너가 없어요. 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싶을 때는 전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져봐라 가성비. 따져봐라 가성비. 잃고 얻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배우자만 잃는 게 아니고요. 재산도 잃고요. 아이들도 잃고요. 친구들도 잃습니다. 요새는 SNS에 요새는 다 올리더라고요. 맞아.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함을 나만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보복성으로 올리고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펼쳐지는데 외도는 최악의 가성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귀신같이 들킵니다. 귀신같이 들켜요. 맞아요. 언젠간 들키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일 알지. 왜 잘 들키는 줄 아세요? 내가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고스트 모드예요. 유령 모드, 숨겨야 돼. 이게 숨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는 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근데 제대로 또 숨기지 못해서 줄줄 흘리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갑자기 안 하던 생기가 돌고 그리고 옷이 달라지고 이런 많은 양태들이 있죠. 반드시 잡힙니다. 잊지 마시고 귀신같이 잡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한순간에 늙어요. 맞아. 한순간에. 여러분 외도하면 막 잠깐 막 사람들이 막 젊어지고 이런 거 있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폭삭 늙어요. 왜냐하면 폭삭 늙어. 우리가 이 불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콜티졸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흔한 외도 가속 노화라고 외도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늙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외도라고 하는 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들을 지켜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 한순간에 늙는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가는 아이들이 치른다는 거. 대가는 아이들이 치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외도를 할 가능성은 44%. 야, 외도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외도 가능성은 22%입니다. 정확하게 2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내 배우자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라는 걸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앞 글자만 따면 따귀한대입니다.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런 외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거든 스스로 자기 뺨을 한 대 때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을 하지 말아보자. 얼마나 얘기를 안 하나 말을 하지 말아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말을 아예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2주 동안 정말 안방에 한 번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미안해 이렇게 할 줄 네, 아셨던 네, 거죠? 네, 네. 오. 근데 2주 후에 그럼 본인이 안방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나가진 않고 톡을 보냈어요. 남편한테. 답답해서. 네, 답답해서 막 장문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갑자기 이제 방 그 턱에서 문지방에서? 거기 이렇게 와가지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모른 척하거나 이러면 진짜 그 사무처는 일을 말할 수 그렇지. 없거든요.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때? 빨래를 같이 개고 있었어요.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었는데 제가 좀 허리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으악 하면서 허리가 이제 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뒤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됐는데 아우, 얼마나 아팠을까?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아유, 그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빨래를 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는 상태로 울었어요. 저 혼자 조용히.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혹은 다툼의 일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문제가 좀 있었어요. 술. 네.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를 막 밀치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렇게 방 바깥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안 나가려고 이렇게 버팅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처가 몸에 네. 일어났고 그때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엄청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이제 눈앞에 쪽가이가 있었거든요. 쪽가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긁을 하려고 앞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자해를 했다고 들어도 될까요? 네네 시도 네. 그렇게 자해 혹은 자살 시도를 할 때마다 남편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나중에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게 더 많아요. 안 한 게 더 많아요? 네. 얘기했을 때 남편 반응은 어땠어요? 무반응이었. 무반응이었어요? 남편은 말입니다. 잘 없는 사람 취급해요. 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말이 없기는 한데 실제로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예전에 뭐 신혼초나 이런 때는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초에 와이프보다 그 처제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처제에게요? 네. 그러니까 처제는 얘기를 하면 들어주고 이제 뭐 공감을 해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면 와이프는 이제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빠가 잘못했어. 아, 평가자. 아, 공감보다는. 저는 솔직히 와이프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빠가 잘못된 거야. 오빠 생각이 틀린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씩 벽이 쳐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 말은 하면 안 돼. 이 말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형 장애인이지. 아, 형이 장애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막내인데 막내가 아닌 이제 장남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너무 강해요. 최근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5월에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네. 추석날에 이제 외출을 끊어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저녁은 먹고 가라. 저녁 먹고 네, 가라. 근데 그때 이제 아내 와이프 눈치를 봤죠. 근데 이제 올라가긴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그날따라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냥 날씨가 안 좋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뭐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사실은 마지막에 저녁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원했던 말이 그래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좀 그렇게 돼서 본인도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이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딱 그 말 듣는 순간 다음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벽을 또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까지 이해를 하지 못할 아내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내가 자꾸 공감해달라 그러는데 답을 내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녀라서 그런데 답을 빨리 내지 않으면 맞았거든요. 이 아내는 계속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호자 역할을 해가면서 솔루션을 바로 내지 않으면 늘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라 공감할 시간이 없어요. 솔루션을 주기 바쁘기 때문에. 이건 성장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에요. 생존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 다른 사람이라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나 참 행복해. 네. 자기가 있어서 나 참 행복해. 이런 말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남편도 듣고 싶은 얘기 있죠. 나에겐 이런 말을 좀 해줘 라고 하는 거 하나, 제일 먼저 하나부터 시작하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무슨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여보 오늘 하루 고생했어. 이게 대화의 공식이에요. 대화의 공식.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전 얘기합니다. 부부는 연극이 60이에요. 이 연극을 잘하는 사람은 삶을 예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이런 얘기가 듣고 싶대요. 당신이 있어서 난 참 좋아. 혹시 아내에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네네. 당신 오늘 고생 많았어. 당신 오늘 고생 많았어. 너가 있어 너무 행복해. 너가 있어 너무 행복해.